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허나 내 얼굴은 겨울 공기를 쐰 듯 차갑기만 했다. 세면대 앞 부연 수증기에 쌓인 거울에는 보일 리 없는 내 뒷모습이 보였다. 호러맨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술에 취하면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에는 술기운에 흉가에 발을 들였다가 무서운 일을 겪는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흉가를 가게 된 계기는 시답잖았다. 간만에 온 MT가 너무 재미없었기 때문이다. 구질구질한 숙소도 크게 한몫했다. 그때 누군가가 영혼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뭐 재밌는 거 없냐? 그 말에 하나 둘 의견을 냈고 그러던 중 탐력시험 이야기가 나왔다. 마침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인터넷에서 유명한 흉가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죽치고 있을 바에 차라리 귀신이라도 보는 게 낫겠네. 머리까지 오른 술기운에 겁이 없어진 탓일까? 아니면 단순히 바람을 좀 쐬고 싶었던 걸까? 나와 동기들은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흉가 체험을 하기로 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몰려간 친구들은 모두 4명. 분위기 메이커 건석. 경박해도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친구다. 스마트폰 중독자 은지. 하루 종일 SNS에 쇼츠 영상만 들여다보는 도파민 중독자다. 흉가에서 SNS에 올릴 영상을 찍고 싶어서 따라왔다. 이어서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하영. 평소에도 흉가에 가보고 싶어 했는데 무척이나 기대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술이 들어간 탓에 평소 이상으로 용감해져 있었다. 흉가는 MT 숙소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영이 말로는 한때 전원주택 붐이 일어났을 때 세워진 집이라고 했다. 소문으로는요, 새 모녀가 살았대요. 그러다가 막내가 갑자기 미쳐서 일가족을 모두 죽이고 본인도 자살했대요. 미쳤네? 근데 왜 난 들어본 적이 없지? 그냥 소문 아냐? 인터넷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뉴스나 기사 같은 건 없던데.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평범한 자살로 조용히 묻혔겠죠. 문 앞에서 우리끼리 떠들어봤자 뾰족한 결론이 나올 리 없었다. 나는 호기롭게 흉가의 문을 열어젖혔다. 날띠 낡은 문은 음산한 소리와 함께 열렸다. 자욱한 먼지 냄새와 함께 조명 하나 없는 컴컴한 집안 내부가 눈앞에 나타났다. 하룻밤 사이에 일가족 3명이 죽었다는 흉가. 흉가의 내부는 참으로 별거 없네? 막 칼자국에 핏자국이 쫙 깔려 있다거나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되겠다. 집기나 가구가 멀쩡하네. 잔뜩 기대한 것이 허탈할 정도로 흉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핸드폰을 들고 뛰어다니던 은지가 무언가를 밟았다. 가만히 내려다보니 유리조각이었다. 이제 보니 문 옆에 거울이 박살이 나 있었다. 뭐야? 너 봤어? 그거 봤냐고. 보긴 뭘 봐? 못난 네 얼굴? 그게 아니라 진짜 못 봤어? 욕실 거울도 깨져 있는데? 나와 은지가 실랑이하는 사이 건석이가 욕실을 들여다보고는 말했다. 건석이 말대로 욕실 거울이 모조리 깨져 있었다. 가장자리에 간신히 남은 거울 파편은 우리들의 얼굴을 신기루처럼 수십 개로 비추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가구나 다른 물건은 멀쩡한데 거울만 부서져 있었다.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옷방 거울도 쓰러뜨려 놨더라. 통째로 넘어가서 다 깨졌어. 멀쩡한 집에 거울만 죄다 깨져 있다니. 그 기이함의 일행들은 슬슬 기분이 나빠졌다. 누군지는 몰라도 이 집에 살던 인물은 거울을 보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던 걸까. 이것 봐요. 손거울이에요. 이건 안 깨졌네요. 하영이가 어디선가 손거울을 찾아들었다. 손잡이에 둥근 거울이 붙은 오래된 물건이었다. 검은색 테이프 2줄이 열 십자 형태로 붙어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 와, 이 검은 테이프. 완전 소름인데? 소름은 개뿔? 거울이 깨져서 붙여놨나 보지 뭐. 어우, 구질구질해. 그나저나 이상한 일이었다. 집안의 거울은 모두 박살이 나 있고 유일한 거울에는 열십자 테이프가 붙어 있다니. 내가 손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영이가 다가왔다. 이거 마치 거울로 뭔가를 가둬놓은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것이 못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영이의 말은 유난히 섬찟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손거울을 획 하고 던져버렸다. 멀리 날아간 손거울은 퍽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아, 개노잼. 그냥 돌아가자. 우린 조잘거리며 흉가를 떠났다. 재미는 없었지만 달밤에 바람이나 쐬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맨 뒤에서 걸어가던 나는 마지막으로 흉가를 나서기 전에 슬며시 돌아보았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허나 묘하게 오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멍텅했다. 가위에 눌린 듯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답답함에 몸을 뒤틀었더니 간신히 고개가 움직였다. 그때 숙소 입구 쪽 커다란 거울에서 무언가 새카만 형체가 빠져나오고 있었다. 긴 팔다리의 머리는 산발, 발톱은 짐승처럼 길고 날카로웠다. 그것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그 움직임이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나는 눈알만 간신히 굴려서 지켜만 봤다. 너야? 아니네. 너야? 너도 아니네. 그것은 방 안을 기어다니면서 흉가 체험을 했던 일행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향해 서서히 기어오더니 산바람 머리를 내 얼굴에 정면에 들이밀었다. 너구나. 그 순간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숙소에 돌아온 우리는 금방 잠들고 아무래도 악몽을 꾼 것 같았다. 깨름직한 기분을 안고 다시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허나 내 얼굴은 겨울 공기를 쐰 듯 차갑기만 했다. 세면대 앞 부연 수증기에 쌓인 거울에는 보일 리 없는 내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벽으로 물러섰다. 거울 속에 나는 정상적으로 다시 나를 마주 바라보고 있었다. 헛것이다. MT에 돌아온 뒤로 몸이 안 좋았다. 머리가 무겁고 피곤이 가시질 않았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엄습해왔다. 무엇보다 자꾸만 헛것이 보였다. 그렇게 나는 거울 속 존재에게 시달리며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오래간만이네. 은지구나. MT 이후로 한 달 만이지? 그것밖에 안 됐어? 한 1년은 지난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본 지영이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 푸석푸석해진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 화장으로도 숨길 수 없는 짙은 피로감이 은지에게서 흘러나왔다. 그거 알아? 건석이 오빠 죽었어. 뭐? 어쩌다? 자살이래. 자취방에서 목을 맸다고 하더라. 근데 방에 거울이란 거울은 죄다 깨뜨려 놨대. 순간 머릿속에 거울이 죄다 깨진 흉가가 떠올랐다. 우리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건석의 결말은 어째 우리의 앞날과도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일까. 내가 조용히 커피잔을 기울이는 동안 은지는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내가 뭐라도 말을 걸려고 할 때 뭐야? 도대체 뭐냐고? 스마트폰을 살피던 은지가 벼랑간 휴대폰을 들어 카페 테이블을 마구 내려쳤다. 핸드폰이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웅성거림이 커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겁먹은 카페 종업원이 온 뒤에야 간신히 숨을 고른 은지는 시근덕거리면서 내게 박살난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봐. 이것 봐. 이제는 여기서도 나타난다니까?
액정이 박살난 핸드폰. 은지의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은지가 자기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학교, 집, 학교, 그리고 다시 집을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그것은 언제나 모습을 드러냈다. 심지어 이제는 거울에서 빠져나와서 내게 다가왔다. 코앞까지 다가온 그것은 그 서늘한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훑었다. 식욕이 없고 목이 마르지 않았다. 낮과 밤도 사라졌다. 불현듯 은지와 건석이 떠올랐다. 먼저 가버린 두 사람처럼 나도 더 이상은 견디기가 어려웠다. 이제 고지다.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았다. 오빠, 멈춰요. 미쳤어요? 멍하니 차도로 걸어가는 나를 누군가 붙잡았다. 하영이었다. 하영이는 날 붙잡고 정신없이 흔들고 있었다. 뭐야, 하영이었구나. 너도 얼굴이 말이 아니네. 화장기 하나 없이 피폐해진 얼굴에 퀭한 눈. 흉가에 다녀온 이후 하영이도 나처럼 그것에게 시달린 것이 분명했다. 왜 말렸어? 이제 좀 편해지려나 했는데 어차피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자포자기한 내 말에 하영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영이의 눈은 어딘가 모르는 광채로 번뜩였다. 아니요. 뾰족한 수가 있어요. 하영이는 내 손을 붙잡고 서울 외곽의 어느 허름한 점집으로 데려갔다. 선거철이 되면 높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유명한 점집이란다. 이미 반쯤 정신을 놓은 나는 사실 뭐든 상관없었다. 술이 들어가면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뒷감당도 못할 일을 저지르고는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매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무당의 말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누구를 말하는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한 것이 붙었네요. 이대로는 제명에 못 살지.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니, 이미 벌어졌구나. 2번, 맞죠? 건석과 은지 얘기는 입도 뻥긋 안 했는데 무당은 이미 알고 있는 듯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이어서 말했다. 두 사람 앞날도 다를 바 없어요. 결국 그것에게 붙잡혀 끌려가겠죠. 어떻게 안 될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눈치를 살피던 나도 하영이처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꼴사납지만 살고 볼 일이었으니까. 무당은 한참 동안 전판만 들여보았다.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이 살 길이 딱 하나 있군요. 이제부터 잘 들어요. 달도 뜨지 않은 밤. 어느새 하늘에서 부슬부슬 밤비가 내려왔다. 시각은 밤 11시. 장소는 지난번의 흉가, 거울이 없는 집. 그 집에서 죽은 홀령은 아주 집요하고 끈질긴 악귀가 됐어요. 아마 당신들이 죽을 때까지 따라오겠죠. 그러니 거울을 준비하세요. 크고 긴 사람 한 명이 통째로 빛을 큰 거울요. 우리는 의상실이나 옷가게에서 쓸 큰 거울을 준비했다. 그리고 낑낑거리면서 거울을 집 안으로 옮겼다. 그러자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확실히 기척이 느껴졌다. 현관에서, 복도에서, 그리고 거실에서 검고 기다랗고 끔찍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멀쩡한 거울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꼭 올 거예요. 그래도 절대 도망쳐서는 안 돼요. 그것의 존재감이 강해졌다.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가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것이 똑똑히 느껴졌다. 우리의 입에서는 어느새 새하얀 입김이 흘러나왔다. 마치 한겨울처럼 우환이 온몸을 파고들어왔다. 그것은 어느새 우리 뒤에 서 있었다. 차가운 손을 뻗어 우리의 뺨을 쓰다듬었다. 집에 있는 동안 절대로 거울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아무리 무서워도 계속해서 보고 있으세요. 그것의 존재감이 할 듯이 느껴졌다. 온몸이 떨린다. 눈을 감고 싶다. 하영이가 훌쩍이고 있었다. 내 손을 붙잡은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도 기절할 정도로 무서웠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도망치면 남아있는 하영이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나와 하영이 그리고 그것.
기절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마침내 그것이 거울에 비쳤다. 사람을 붙잡아 길게 늘여놓은 산빠란 검은 여인. 검은 구멍처럼 시커먼 얼굴에는 섬뜩한 눈동자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다. 거울에 그것이 비치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무당은 새빨간 입술연지를 하나 주었다. 상표도 포장도 없는 출처불명의 화장품이었다. 가로 3번, 세로 3번. 난 루즈를 휘둘러 거울에 붉은 그물코를 그려냈다. 그러자 다가오던 귀신이 갑자기 무언가에 막혔다. 당황한 귀신이 거울을 두드렸다. 허나 거울에 그려진 붉은 그물코는 쇠창살처럼 귀신을 옥죄었다. 그것은 거칠게 거울 표면을 긁어댔지만 거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거울에 갇힌 것이다. 됐어! 나가자! 어서!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영이의 손을 붙잡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헛것에 시달리는 일은 없었다. 마침내 완전히 그것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듯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거울을 볼 때마다 쭈뼛거렸다. 속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루하루 편안한 일상이 이어지면서 그 불안감마저도 서서히 희미해졌다. 악몽 같은 사건 덕분일까? 새삼 지루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오빠! 다 씻었어? 이러다 지각하겠어. 사건 이후로 하영이와는 연인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연인, 삶, 지루함 그리고 일상의 행복. 나는 행복했다. 이제 다 했어. 금방 갈게.